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인천 지역 학생들의 국제 교류가 본격화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2025 인천 뉴욕 고교생 국제교류단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제교류는 인천 세계로 배움학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 도성훈 교육감의 뉴욕 교육청 방문을 계기로 추진됐습니다. 국제교류단에는 인천 지역 직업계고와 일반고 학생 30명이 참여합니다. 참여 학생들은 뉴욕 브롱크스 과학고등학교 등 5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체험하고 뉴욕 교육청과 유엔 본부, 국회의사당,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 주요 기관과 문화 역사 명소를 탐방할 예정입니다. 또 글로벌 시민 역량 강화 프로젝트와 공동 학술 교류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교류단은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뉴욕과 워싱턴 DC에서 활동하게 되며 귀국 후 결과 보고회도 열립니다. 또 오는 7월에는 뉴욕 고등학생들의 인천 방문도 예정돼 있습니다. 인천시가 시내버스에 대한 청결 상태와 안전관리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은 인천시를 비롯해 각 군, 구,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진행하며 분기별로 4차례 총 42개 운수업체, 229개 노선, 2,360대 시내버스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1차로 진행됩니다. 점검 대상은 서구와 중구 등 6개 구에 걸친 9개 운수업체와 44개 노선, 500대 버스입니다. 버스의 청결 상태와 광고물 정비, 안전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 다양한 항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2025년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연계해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즉시 개선 조치하고 법령 위반이 적발되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부평구 삼산일동 행정복지센터가 주민 여가 생활을 위한 복합 생활 공간을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신축 청사는 지하 1, 2층에는 주차장이, 1층에는 민원실, 2층 중대회의실, 3층 주민자치센터, 4층엔 삼산건강생활지원센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1일부터 신청사 업무를 개시한 삼산일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업무 공간과 주민들을 위한 문화 여가생활 공간이 함께하는 복합생활 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 구는 새로운 행정복지센터가 지역 주민들의 소통 공간이자 민원 사랑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오늘 14일까지 개발 제한 구역내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불법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 변경을 비롯해 허가 신고 없이 진행된 불법 행위와 이행강제금 미납자 점검, 고질적 불법 행위 등입니다. 구는 지역 내 개발 제한 구역 7제곱킬로미터를 대상으로 상습 불법 행위자와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별 단속 이후에도 개발 제한 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행정 조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부천시가 2025년 제1차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열고 올해 부천시 장애인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신설과 운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요. 올해 장애인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성을 점검했습니다.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는 부천시장을 비롯해 장애인 단체와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와 장애인 등 1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 관련 주요 사업을 심의하고 정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오는 18일 웹툰 융합센터에서 지역 문화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 웹툰 클러스터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천 문화산업 유관기관 통합설명회를 엽니다. 통합설명회에는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경기콘텐츠진흥원과 부천산업진흥원, 부천대와 서울신학대, 가이아 벤처파트너스 등 관계자들이 나와 관련 분야 주요 사업과 각종 지원 사업들을 발표합니다. 부천시는 지역 문화 콘텐츠 유관기관과 창작자, 기업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협업을 도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서울 2호선 대장 홍대선 연장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와 계양구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만나는 계양역입니다. 아침 출근길 수많은 인파로 혼잡하기만 합니다. 출근 시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공항철도 계양역 열차 이용객 수는 12,000여 명. 게다가 같은 시간대 직전역인 검암역 이용객 수도 만여 명이라 계양역에 도착하기 전부터 열차 안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상황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 지하철 1호선 박촌역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뜨문뜨문 이용객이 보이긴 하지만 계양역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계양구는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을 계양 테크노밸리를 거쳐 박촌역으로 연결하면 계양역 혼잡을 줄이고 박촌역 이용객 수를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대장 홍대선 연결에 적합한 역을 찾기 위해 비용 대비 편익인 BC값을 조사한 결과 박촌역이 0.81로 가장 높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계양구가 박촌역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대장 홍대선이 그 박천으로 연결이 돼야 인천 도시철도 1호선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을 거고요. 또 계양역의 정체 현상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반면 인천시는 여전히 계양역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계양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까지 우선 철도를 놓고 추가로 계양역까지 연결해 계양 테크노밸리를 자족도시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뭐 시장의 입장, 구청장의 입장, 뭐 누구 다른 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의 입장, 그리고 미래의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이견이 있어요. 이처럼 시와구가 대립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에 대한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시와구가 협의를 거쳐 노선을 정하면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개선 대책변경 신청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와구 모두 서로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간격을 줄이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천시와 계양구의 입장차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장기화될 경우 사업 지연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인천시와 계양구가 대장 홍대선 연장안과 관련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지난 6일 윤환 계양구청장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철도부서 관계자 등을 만나 서울 지하철 2호선 대장 홍대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 사업 추진 관련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구청장은 대장 홍대선 계양 테크노밸리 연장안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시는 황효진 글로벌 도시 정무부시장 주재로 인천시와 계양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 등 관련 실무진들이 참여하는 TF 구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TF 회의와 관련한 구체적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시는 TF가 구와 시의 이견을 좁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날이 풀리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11일 수도권에는 올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차량 이부제를 실시하고 공사장이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은 운영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기상청은 12일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봤다며 이후 북서풍을 타고 황사가 국내로 유입되면 대기질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정비조합에 최대 50억 원의 초기 자금을 융자합니다. 이번 초기 자금 융자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400억 원의 예산이 신설된 주택도시 기금을 통해 구역별로 건축 연면적에 따라 지원합니다. 정비조합은 용역비를 비롯해 조합 운영비와 기존 대출 상황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역별 시장 상황과 사업성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적용받고 이자는 만기에 일시 지급해도 됩니다.
정부는 이자율을 서울의 경우 재건축 3%, 재개발 2.6%를 적용하고 서울 외 지역의 경우 재건축 2.6%, 재개발 2.2%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요 교육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1일 열린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에서 새 교육감은 교육청 간 국제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하고 강좌 개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머무는 수도권 학생들에게 한시적으로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국회 통과를 앞둔 하늘이법은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밖에 인솔교사 논란에 따른 현장 체험학습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공감했으며 교원 정원 감축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전면 재고를 요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하늘이법과 현장 체험학습, 교원 보호 관련 3개 안건을 오는 27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긴급 안건으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올해 1월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9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최다 연간 관광객 수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1월 방문객이었던 88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연간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9년 1,39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2023년 886만 명에서 지난해 1,314만 명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비상계엄 이후에도 주요 외신들 앞에서 서울은 안전한 도시라고 홍보해온 점, 또 서울 윈터페스타를 비롯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 점이 관광 회복세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초 발표가 예상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10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조지아주에 통상환경조사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환경조사단은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을 단장으로 경기 FTA 통상진흥센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등 통상 및 자동차 분야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조지아주는 미국 동남부 교통 물류의 허브로 미국 전체 물동량 4위인 서베나 항구를 비롯한 우수한 기반 시설을 갖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운송에 최적화된 지역입니다. 도는 통상환경조사단 파견에 이어 도내 자동차 부품사 10곳을 선정해 오는 6월 미국 현지 컨설팅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1차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내용은 간판 교체와 내외부 인테리어 등 점포 환경 개선과 홍보 광고, 키오스크 구입과 매장 감시 카메라 설치 등 스마트 기술 구축 및 위생 안전 등입니다. 신청업체는 이 중 한 가지 사업을 선택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까지며 자격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증 상 주소지가 인천에 등록돼 있고 창업 1년 이상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 제출한 견적서 공급가액의 90%로 업체당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합니다. 인천시가 도매시장 운영 전문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칭 인천농축산물유통공사 설립을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해 행정안전부와의 1차 협의를 완료했으며 올해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과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시는 오는 7월 주민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오는 2026년 2월 공사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 도매시장의 연간 거래 물량은 약 31만 톤으로 전국 공영 도매시장의 물량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공사 설립을 통해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고 거래 물량 확대 및 경영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